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이색 반려동물 산업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난 소식들 많이 모아봤고요. 요즘에 메타버스다, NFT다, 골치 아픈 트렌드들이 많은데 좀 귀여운 소식 보시면서 기분 전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려동물 산업 미래 중요한 이유 다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가장 전형적인 가족 모습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4인 가구, 3인 가구, 대가족들이 많았다면은 지금 제일 전형적인 가족 모습이 뭐죠?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적적하다 보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가족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KB 연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량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1,500만 명이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근데 이게 향후에 늘어날 것이냐? 자, 조사에 따르면 약 50%가량이 앞으로 기를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기르지만. 그래서 이 반려동물 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소개해드린 첫 번째 이색 산업은 뭐냐면요. 펫 전용 주택 에르고펫 망우라는 2020년에 완공된 빌라입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해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보실게요. 먼저 형광등부터 다릅니다. 일반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플리커 현상이라고 해서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동체 시력이 좋다 보니까 4배 이상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깜빡깜빡거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자 반려동물 눈 보호 조명, 플리커 현상이 없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고요. 요즘 강아지들 실내에서 기르다 보니까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관절 질환이라든지 슬개골 탈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 코팅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차음 벽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짖는 게 밖에서 안 들리게 밖에 소음이 덜 들려가지고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다 배려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1층에 세족 시설이 있습니다. 강아지 산책시키고 들어오기 전에 아예 1층에서 바깥에서 발부터 씻기고 들어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반려동물 인구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1층에 이런 반려동물 세족 시설이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간에 있는 건 보시게 되면 초인 종이 아니라 초인 등입니다. 띵동 소리가 나면은 강아지들 짖고 난리가 나다 보니까 빛으로 깜빡거려가지고 누가 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반려동물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환기팬 같은 것도 여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용 샤워기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좀 낮은 쪽에 샤워기가 위치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들 씻기기 편하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중간에 보시게 되면 리드 후크가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진 같은 거 옮길 때 강아지들 목줄을 걸어둘 곳을 여기저기 해가지고 강아지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런 것도 배려가 되어 있는 거고 털 빠진 걱정이 없는 배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빌라의 옥상에는 뭐가 되어 있겠어요? 바로 도그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입주민들이 이제 여기서 만나가지고 사교도 할 수가 있겠죠. 펫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제 기사님들이 벨 누르거나 해가지고 짖지 않도록 뭐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시설 말고도요. 또 제휴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입주민들은 이 제휴된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는 상시 할인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입주자 가족사진 촬영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장례 서비스까지도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실사용 면적이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12평에서 17평이라고 하고요. 특이하게 전세만 모집을 했었어요. 2020년 당시에. 그때 시세로는 투룸이 2억에서 2억 3천 정도, 3룸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 정도였는데 지금은 꽤나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최근의 시세는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다음 이색 산업은 바로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했던
펫 택시, 강아지, 고양이 전용 택시인 M5 서비스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시면은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몇 장면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아의 자동차 레이 일렉트로닉 그 전기 자동차를 개조를 한 거예요. 운전석은 있지만 보조석은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주인이 저렇게 강아지를 기사님에게 맡기면은 기사님이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뭐 강아지 호텔이라든지 강아지 미용실, 동물병원 이런 쪽으로 데려다 주시는 거고 또 강아지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견종에 맞는 안전한 캔넬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동 중에 이제 주인이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 CCTV가 달려 있어서 주인이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앱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주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주인은 같이 타도 되고 안 타도 돼요. 아무래도 일반 택시나 버스, 지하철을 강아지, 고양이 데리고 타면은 눈치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자동차에서 이걸 왜 했는지. 자, 2021년 4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 딱 4개월 정도만 시범으로 운영을 했던 거고요. 자, 제휴 맺은 곳이 있습니다. 동물병원, 반려동물 호텔 등 타 업체랑 협업을 맺은 곳만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고 이걸 왜 현대자동차에서 했냐? 자, 전기자동차 서비스 발굴 및 맞춤형 차량 제작을 위한 시도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자세히 보자면은 펫의 자유로운 이동 및 활동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새로운 사업 발굴 목적으로 시범 산업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반응이 좋았으면 전식 런칭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정식 런칭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도 단순히 자동차를 이렇게 제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워낙에 이제 펫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함께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자동차 이동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여행에서도 반려동물 이제 신경을 써야 되죠. 항공 여행도 반려동물과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뉴스 기사를 보시게 되면 견주 모집합니다. LCC 이색 펫 캐팅 해가지고 LCC가 로우 코스트 캐빈, 저가 항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국내선 중심의 펫 캐팅을 강화하고 있는 저가 항공 업계들 소식이 나왔는데 2021년 2월부터 제주 등 국내선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재미난 서비스, 반려동물의 탑승을 기념하기 위한 전용 티켓이 발급이 되고요. 펫 전용 승무원 유니폼을 상품으로 증정하거나 판매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반려동물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들 굉장히 좋아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티켓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귀엽게 발급이 되고 있고 저기 항공 승무원 모양으로 해가지고 강아지 옷들이 또 증정이 되거나 판매가 된 거예요. 입혀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강아지 주인이었으면 진짜 이거 탐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냐면은 초반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탈 수 있는 전용 캐리어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박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폭신하지도 않고 많이 찢어지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아예 작년 7월부터는 반려동물 기내용 이동 가방 T-캐리어라는 것을 이 티웨이 항공에서 국내 항공사 처음으로 기획해서 출시를 했다고 해요. 저렇게 강아지를 안에 튼튼하게 넣을 수 있고 기내 전용 사이즈이기 때문에 갖고 타가지고 이 아래에 넣을 수 있는 것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그런 여행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려동물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산업이든지. 자, 다음 이색 산업은요. 전문 셰프가 만드는 강아지 수제 간식점 멍멍밥상이라는 업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수제 간식인데 굉장히 고퀄리티로 이렇게 생일 케이크라든지 만들고 계시고 크리스마스 때는 반려동을 위한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아니라 케이크라는 것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업체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된 것은 탐구생활 돈이 되는 삶의 이야기라는 채널에서 보게 된 건데 세계 유명 요리 학교를 나와서 강아지 커피와 케이크를 팔아 월 매출 4천만 원, 순수익은 2천만 원을 벌어 간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돈이 되는 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세한 내용은 저 유튜브 보셔도 되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판매되고 있는 것들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11,000원, 28,000원, 5,000원 굉장히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오프라인 가게 같은 경우에는 수원 광교 호수공원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인터넷 판매까지 진행을 하고 계세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분이 셰프분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세계 3대 요리 학교로 알려진 르꼬르동 블루 출신의 셰프가 만든다. 아니 그러면은 반려동물 주인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잘해주고 싶을 때 우리 강아지들에게 대접을 해주고 싶을 때 이분을 찾아갈 수도 있겠다. 음식에 대한 신뢰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셰프분이 얘기하시는 게 참 재밌던 게 뭐냐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요리를 해줄 때는 짜다, 싱겁다 뭐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강아지들을 위해서 이런 요리를 해줬더니 불만이 없어가지고 시작하신 것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점은 뭐냐면은 사람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여러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길러 놓은 다음에 반려동물 산업과 접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마지막은 좀 씁쓸한 소식입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서비스인데요. 우리 가족인데 정말로 그냥 죽게 냅둘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침은 뭐냐면은 일단 매장하는 거, 땅 파서 매장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위탁하시거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셔야 되세요. 자,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이라서 종량제 봉투에서 넣어버리는 것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국민 정서상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장묘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 사설업체를 이용하시는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장묘시설이 임실군에 생겨났어요. 오수 폐추모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오수의 개로 유명한 임실군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이건 KBS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저렇게 화장장이라든지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 사람을 위한 장례식장처럼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화장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터 보시게 되면 뭐 사람 화장터랑 거의 유사하죠. 자, 비용은 보시면은 5kg 미만에서는 주간에 약 15만 원 주시면 되시고 이거는 뭐 기본적인 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 이후의 과정 같은 경우는 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염습이라는 게 있죠. 이게 시체를 목욕시키고 일체의 의복을 입히는 행위인데 그것도 5만 원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염하고 수의 입히고 유골함하고 봉안당 안치까지 하게 되면은 50만 원은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렴하진 않습니다. 자, 사설 업체 중에서 유명한 곳은 펫포레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 보실 수가 있으시고 장례 예약하고 장례식장 방문하고 지도사 상담까지 받고요. 염하고 추모 예식 과정까지 진짜 사람을 위한 그런 방식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봉안해가지고 인도까지 하는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포레스트 장례 용품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수의, 관, 그리고 유골함 이런 것들 다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떠나는 길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은 이제 주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비용은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염습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 비용이 30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 프리미엄 장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0만 원까지 최고급 수위에다가 최고급 오동나무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이걸 과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난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우리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너무 소중하다면은 충분히 이런 돈은 지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업체로는 21g이라는 국내 업체도 있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수위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고급 수위가 15만 원, 그리고 최고급 수위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꽤나 수위도 귀엽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뭐 돈 쓰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은 사실 사람이 3배 수위를 입고 염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수위, 3배 수위.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 방식이 아니라는 거. 자,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사치하지 말라고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 옷을 입고 장례를 치렀나? 사람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장례를 치렀던 게 원래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이것을 따를 필요가 없는데 강아지들을 위해서 수의가 정말로 필요할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아지들도 평소에 제일 좋아했던 옷을 입히는 게 뭐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강아지 장묘 산업, 강아지 고양이 장묘 산업 할 때 또 부가 서비스로 있는 게 이 루세떼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이 반려동물의 그 유골을 분쇄해 가지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걸이라든지 반지로 해가지고 우리 반려동물,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늘 함께 품고 다닐 수 있다라는 이런 서비스들도 이 장묘 업체들에서 계속해서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꽤 재미난 산업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색 반려동물 산업 최근에 찾은 몇 가지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에도 반려동물들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깊게 관여를 하게 되고 관련 산업은 성장을 할 것임에 분명하다고 보는데요. 또 어떤 반려동물 산업이 기회를 잡게 될지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소개한 것 말고 알고 계신 이색 반려동물 산업 사례가 있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묶어가지고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